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중요하죠.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임차권 권리를 팔아먹는 거고요. 전대차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거고요. 임차권 양도 목적물의 전대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 임대차를 했어요. 을이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여기 임차권 양도, 을이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거나 이게 목적물의 전대. 이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는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체인, 계약 당사자가 둘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임차권이 없죠? 예? 그러니까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갑, 병사의 임대차 계약 관계로 바뀝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을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를 하게 돼요. 반면에 목적물 전대는 갑을 간의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을, 병 사이에 또 다른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물 전대차가 됩니다. 어쨌든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차 모두 다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처음 보는 병이 물건을 쓰고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라 그랬어요. 따라서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공히 누구 동의를 받아라? 임대인 동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이 동의는 이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양도 계약,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얘가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갑에게 주장을 못해요. 동의가 없다면. 따라서 이 동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 이렇게 보면 대항 요건. 무슨 대항 요건?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동의 없어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 두 번째로, 이거 꼭 계약 체결 전에 받을 필요는 없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를 불문.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 동의를 불문. 세 번째로, 임대인이 동의했다. 당연히 철회할 수 없다. 한 번 한 동의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세 가지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법률 관계.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양도, 무단전대. 동의를 받은 적법양도, 적법전대의 법률 관계.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양도, 무단전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양도, 무단전대. 갑을이 임대차를 했고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를 했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일단 무단양도, 무단전대 공히 법률 관계는 똑같아요. 사람 이름만 바꾸면 돼요. 양도인, 양수인, 전대인, 전차인. 예? 이렇게 당사자만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쨌든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다. 첫째, 둘 사이 계약은 어떻다? 유효다. 두 번째, 을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병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못 받아줬으니까 병이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병은 물건을 제대로 사용시킬 수 없다. 이때 갑이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입방정을 떨었다면 병은 을에게 뭘 충고할 수 있다? 담보책임. 담보책임 내용이 뭐예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될 거예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갑과 을 사이,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이때 해지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다면 임대인 갑에게는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다만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을 때 무조건 다 해지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을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가 임대인 갑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그때는 해지권이 없다. 두 개.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당사자가 부부 사이 이렇게 특별한 가족 관계 있는 자들 사이에서 임차권 양도나 전대, 그리고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가 갑수 땅에 우리 토지 임차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을은 건물 소유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다. 이 상태에서 건물이 병에게 경매가 된 경우, 건물이 을이 양도한 게 아니라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이럴 때는 소유권 넘어가죠? 뭐도 넘어가요? 임차권도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 갑이 동의를 했을까? 동의했을 리가 없죠. 동의를 어떻게 해요? 법원 가서? 경매법원 가서 경매법원을 딱 그거 가지고 제가 동의할게요. 그래요? 동의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이 경매가 되어 임차권이 양도 경락에게 넘어갈 때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두 가지 경우 해지권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넣으셔야 돼요. 됐죠? 마지막으로 갑과 병 사이의 관계.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자신의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병의 목적물 점유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뭐다? 무단 불법점유. 병의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단 불법점유가 된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얘는 무단이고 불법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두 가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에 터져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얘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부당하게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점유 상태니까 불법점유를 이루는 손해배상 청구 따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요 목적물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첫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나오기보다는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지했다면 갑은 병에게 나 자신에게 반환하라, 갑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하라.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도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상당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법률 관계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무단전대 하나 추가. 무단양도는 안 되고 무단전대 하나 추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럼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 관계가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유효인 상태예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고? 차임. 할 수 있다 없다?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고?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뭐 할 수 있다? 을을 대위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아니 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병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 대위 구조잖아요.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대위 구조. 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병에게 권리가 있으면 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위잖아요.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을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을을 대위하여. 직접은 안 돼요. 직접 청구는 못해. 갑이 병한테 야 나한테 차임 내놔 이건 안 돼. 안 되는데 야 빨리 을한테 차임 줘 라고는 할 수 있다.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말했어요.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 아니 그럼 이거는 갑은 전대차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걸 왜 생각해? 응? 그럼 대위 청구로 끝나면 되지. 얘는 왜 이렇게 하나요? 그걸 왜 물어봐? 하겠다는데 얘가 할 수 있다는데. 그렇죠? 아우 죽고 싸주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얘의 심리 상태를 제가 어떻게 알아? 응? 해지할 수 있는 놈이 해지하라고 왜 이렇게 얘한테 차임 청구하는데 왜 대위 청구하나? 이걸 또 왜 나한테 물어봐? 갑의 심리 상태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자. 이거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팍 박으시면 돼요. 됐죠? 무단전대가 이 정도예요. 요거 볼게요. 적법은 나누자. 양도와 전대로. 적법은 양도.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고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했고 동의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 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속기간, 차임 등등 동일성을 유지한 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 관계로? 갑, 병 사이의 계약 관계라.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겠죠. 단 을이 갑에게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 이때 그 차임 연체 채무, 갑의 을에 대한 차임 연체 채권, 요거는 을병사에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빼고. 임차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전부 그대로 승계하지만 을의 갑에 대한 기발생 차임 연체 채무, 이미 발생한 연차인 차임 채무, 요거는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았다고 해주세요. 뭐 있어 있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못하지. 적법 전대 이게 또 조금 중요해. 적법 전대.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했고 갑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갑, 을 간의 계약관계와 을, 병 간의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병존. 그렇죠?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우리 민법이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 차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직접 권리를 갖느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뒤집으면 적법전 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차임 청구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뭘 생각하라? 차임 청구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에 대해서 직접 수선 의무나 직접 비용 상환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수선을 요구하거나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병은 누구한테 수선을 요구하나요? 우리한테 하겠지. 예? 생각하지 말자 그런 거는. 이거한테 하겠지. 수선 얘한테 직접 못한다 그랬지 얘한테 못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얘한테 할 거고 얘는 얘한테 하겠지. 알아서들 하겠지. 병이 갑에게 직접 절하해서 수선해달라. 이거는 못한다. 병은 난 못해. 그걸 끝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수선을 요구하거나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임대인이 전 차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무단전대는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나한테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뒤집어서 병이 갑에게 수선을 요구하거나
병이 갑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직접 차임 청구와 관련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병 갑에게 줘야 되죠. 예? 문제는 을도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와 갑의 병에 대한 직접 차임 청구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한다? 갑이 우선한다. 갑. 왜? 이렇게 놨죠.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 청구에 대하여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예? 쉽게 말하면 병에게 차임을 준 상태야. 줬는데 갑이 또 차임 청구 들어왔어. 병은 나 은한테 이미 줬는데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줘야 된다.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 에? 그럼 얘는 두 번 주는 걸로 끝나요? 뭘 끝나? 얘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되지. 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해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얘가 갑의 차임 청구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없는 차임이란 전대차 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예를 들어서 전대차 차임을 매달 20일 날 하기로 했어요. 20일 날 주기로. 요 전대차 차임 지급일 전에 을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한다. 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병이 을에게 19일 날 차임을 줬어요. 을한테 20일 날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어요. 예, 거절 못합니다. 갑에게 줘야 돼요. 반면에 20일까지 기다렸어. 갑이 차임 청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20일까지 갑이 차임 청구 안 들어왔어. 그래서 20일, 24시간 딱 넘는 순간 을에게 딱 송금을 했어. 차임을. 근데 그 21일 날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어. 그럴 때는 병은 야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청구 안 해서 을한테 줬어. 너한테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다. 그건 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합쳐서 병이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차임이란 전대차 차임 지급일 전에 지급한 차임에 한한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례 어려운 문구는 나중에 다 이렇게 머리에 박혀요. 나중에 박히니까 이해만 먼저 해두자. 네? 전대차 차임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갑이 차임 청구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없고, 전대차 차임 지급일 다음에 을에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걸로 끝. 그럼 요날 준 거는 어떻게 되나?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없어요. 달래봐. 요날 준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없어. 그냥 이 전이냐 후냐만 있지. 그 날 을에게 준 거는 갑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저도 그거는. 그럼 판례가 없어.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했어요. 어쨌든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그때 그 거절 못하는 차임이 뭔지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갑은 병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는 행사를 못해. 이 병한테는 시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차임 내느라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적법 전차인을 좀 보호하자. 보호장치가 4개.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가 4개. 첫째, 존속을 보호한다고 해서요. 존속보호, 전차권 존속보호. 원래 전차권은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 원칙이에요. 전차권은 임차권의 기초에서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제하거나 뭐 하거나 합의로 해제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 두 가지.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는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이 을과 계약을 합의 해지가 아니라 해지.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그냥 해지하는 게 아니죠. 해지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 이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부동산은 6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고 전차권도 소멸하죠. 만약에 이 사유를 전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갑을간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통지하라면 해지 사유를. 예?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해지 사유 중에서 을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게 판례. 아니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병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병에. 그래야 병도 뭔 준비를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얘가 이기상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요 얘가 연체하면요 얘도 연체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받아갖고 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얘가 이기상 차임을 연체해서 갑이 해지한 경우에는 얘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통지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얘가 건물기타 공작물 전차인이야. 건물기타 공작물 전차인이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이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건물기타 공작물의 독립된 물건이고 전차인 소유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아까 임차인의 부속물 쪽이랑 요건이 똑같은데 그런 부속물 중에서 3개. 아까 임차인은 2개였어요. 전차인은 3개. 첫째, 임대인 동의받아서 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한 부속물. 세 번째로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3가지. 네? 아니 3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근 그려갖고 얘한테서 매수한 거, 얘 동의받아서 부속시킨 거, 얘 동의받아서 얘한테서 매수한 거 3개. 시험 문제 임차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임차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걸 뭘 매수 청구할 수 없지. 앞에 그걸 말아야지만 머리가 그걸 말아야 어제 그걸 말아야 그거 말았을 때는 대답 잘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3개. 그래서 시험 문제 전차인이 임차인 동의받아 부속 안 돼요. 전차인이 그냥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안 돼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3가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네 번째로 얘가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차인. 토지 전차인의 경우는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다만 지상 매수권은 아까 임차인의 경우에 갱신 청구가 전제가 됐죠. 요거는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 그리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 할 때 이 전차인은 갱신 청구라는 게 없죠. 얘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임대인에게 임대 청구. 뭔 청구? 임대 청구. 그때 조건은 요 전대차와 동일 조건. 을과 계약한 계약 조건이 있겠죠. 그 전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보호장치가 있더라. 예? 네, 이렇게 불쌍한 전차인 보호장치가 4개가 있다. 끝. 네. 여기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전부예요. 됐지요? 그래서 481페이지 보면
5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동의를 얻었다고 돼 있네요. 적법 전대차예요. 기어 갑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병에 걸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로. 니은 병은 건물 사용을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 얻어 부족한 거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을의 동의 얻은 거 안 된다. 디귿 기간이 모두 만료됐을 때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병 의무 부담한다 그랬죠.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직접 의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건네줬어.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얘는 원래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얘한테. 근데 이렇게도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반환하게 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한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 X. 리을 을이 이기상을 차이 면체에서 갑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지문이죠. 그렇죠? 말이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지문 자체가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자 이제 보증금, 권리금과 임대차의 종류 두 개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권리금은 나중에 다음 주 상가 건물 임대차 하면서 할 거고요. 보증금은 보시면 돼요. 보증금만. 첫째 보증금이 뭐예요? 그거죠. 그거 임차인이 주는 거. 임차인이 주는 걸로 끝나나? 돌려받아야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금전직한 유가물. 그게 보증금이에요. 예? 왜 줘? 이거 손해배상 충당하려고 준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임차인의 차이 면책 또는 임차인이 귀책사연 목적물 멸실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꼭 주자. 안 주는 경우도 많다 그랬어요. 마치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꼭 주자. 안 주는 경우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것도 보증금 계약이란 걸 해야 돼. 이때 보증금 계약, 임대차 계약과의 별개의 계약, 하나의 계약. 별개의 계약. 독립된 계약. 다만 임대차 계약을 안 하면서 보증금 계약만 할 리는 없죠.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 독립된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종된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이 실효가 되면 보증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낙상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보통은 요물 계약이다. 보통은 보증금 주면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내일 줄게 이것도 보증금 계약이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을 요물 계약으로 하되 반드시 요물 계약일 필요는 없다. 왜? 규정 자체가 없다. 요물 계약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낙상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보증금 계약. 이때 이 보증금의 효력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기능이 손해배상을 충당한다 그랬죠?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다. 이때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이냐?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그 말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목적물 반환할 때 하죠.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가 동생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할 때 이걸 보증금 반환 청구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예요. 근데 이때까지 손해가 얼마가 날지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충당도 언제 해야 된다? X가 확정된 후에 즉 반환시 충당.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고 반환할 때 손해가 확정이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사하는 날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사 잘못하다가 변기 부셔가지고 임대인 와서 집 다 비고 나면 보죠. 보고 뭔가 하자가 있는가 보고 있으면 까지. 그러니까 그때 까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까는 거예요. 반환할 때. 따라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임차인은 연체차임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체 차임에 대해서 임차인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연체 차임 청구 따위를 거절할 수가 없다. 충당을 반환할 때 하나. 다만 손해배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크게 두 가지죠. 연체 차임하고 목적물 멸시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그 중에서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미리 충당할 수는 있다. 누가? 임대인이. 두 가지. 연체 차임, 임대인. 요건에서 임대인만은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보증금 담보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손해배상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이때 이 보증금 반환이 뭐 누가 부담한다? 당연히 대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 보증금 반환이 뭐 누가 부담한다? 컵이 부담한다. 임차권 채권이고 보증금 반환 채권도 채권에 불과하니까 목적물 신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이게 원칙이다. 전세권과 반대죠. 예외가 있다. 두 가지. 을이 뭘 갖췄거나 대항력. 또 하나 갑병합의.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 이 경우에는 누가 부담한다? 신소유자 병이 부담한다. 이때는 신소유자. 예외예요. 여기 신소유자 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거나 합동 합의로 병이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승계하게 한 경우 때는 병이.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역수. 갑 또는 병에게가 아니에요. 갑에게 하거나 병에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갑 또는 병에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갑에게만 하거나 병에게만 합니다. 요 경우 이걸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배째요? 해지한다 그랬어요. 을이 각과의 계약을 해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이 매각이 됐다는 거, 임대인 지위가 승계됐다는 사실을 안다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갑에 대해 이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그래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요 경우에는 누가 여전히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인데, 이때 보증금은 무슨 보증금이라 그랬어요? 기존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공제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임대인이 반환될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 반환 의무. 요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다. 그랬고요. 여기서 공제되는 거 차임연체 공제되죠. 손해배상 목적물 멸실훼손 공제되겠죠. 나아가 임차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소송 따위를 제기한 경우 요 소송비용 요것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모든 손해배상이라 그랬으니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그랬으니까 차임연체나 임차인의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 따위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비용도 목적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또 이거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공제되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송 비용이에요? 변호사 비용. 꼭 소송할 때 변호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니 그건 소송 비용이 아니에요. 인지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송달료 그런 거. 변호사 선임해갖고 뭐 1억을 줬어. 그럼 다 까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놓지 마세요.
또 봉제돼야 한다. 그 정도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끝났습니다. 뭐 보증금은 유치권 따위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은 다음 주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고요. 자, 임대차 마지막 종료가 나왔어요. 임대차 종료, 임대차가 끝나는 거예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죠?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일방적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뭐 임차인 임차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종료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종료 사유 중에서 뭐 조심하자? 해지에 의한 종료. 왜? 두 개가 있다. 해지 의사표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 네? 지난주 계약 해지할 때 말씀드렸어요. 계약 해제든 계약 해지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해지만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요때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네 가지 외우자 그랬어요. 외웠죠? 했잖아. 아까 다 했잖아요. 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기간은 정했는데 해지권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법정 갱신된 경우 4개. 예? 이게 다 뭐다? 해지 통고. 즉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 여기에 깍두기 하나 있었죠? 곁사리로 붙는 거. 뭐? 적법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를 전차에게 통지하고 6개월 또는 5일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랬었죠? 그 겹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지. 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수물을 한다 그랬습니다. 청산의 못다에 생기겠죠. 그 정도 끝. 특수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우리 491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해서 그 이에 Y 건물을 신축. 사례 형태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땅을 임대차해서 건물을 신축. 이런 식으로. 뭘 물어보는 걸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렇잖아요? 네, 땅을 사서 땅을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 차임 연체를 이루 해지한 경우는 매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3. 기간 정함이 없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4.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췄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한 지상물 매수권 문제 자체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11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전대했다. 적법전대차네요. 1. 병이 갑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 역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엔드 사용하고 있어. 부당하죠? 그러니까 차임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했다.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한다. 네? 앞에서도 봤죠?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돼요. 질문들이 똑같은 게 그냥.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예? 그죠?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죄송합니다. 10번 보세요. 임차인들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무단전대 1.
갑을 사이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이 적법전대서라 그렇죠. 1번 적법전대. 이 병은 을에 대한 차임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 이것도 적법전대예요. 1번, 2번 다 적법전대일 때 옳은 지문이에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병에게 차임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네. 그렇죠? 4번, 5번 다 뭐예요? 적법전대. 1번, 2번, 4번, 5번 다 뭐라고요? 적법전대차에서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1, 2, 4, 5번 자체가 틀린 지문이라기보다는 무단전대에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 4번, 5번은 적법전대차일 때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특별법 남았고 요건 다음 주에 시간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거 잠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주에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민사특별법 마지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 1번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1. 임대인은 무슨 의무 부담한다? 수선 의무. 2번 보조에 관한 필요비 지출했다.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의 경우에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다더라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틀렸네.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3번 X. 4번 무단양도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5번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3번이 틀렸네요. 2번 임대인 의무가 아닌 거. 4번이 있죠. 임차인의 모든 부속물을 매수할 의무는 없어요. 두 개만.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이 부속한 거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하고 두 개만. 네, 두 개만. 4번이죠. 4번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임대인이 임차물의 사용색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색을 전혀 못해. 그럼 당연히 차임 전액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를 못해. 그럼 그 비율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에? 2번 유익비는 어때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죠. 지출액 전액이에요? 지출액 또는 증가액이에요? 지출액 또는 증가액. 그러니까 2번 X. 3번 건물 임대인이 고의로 건물을 파괴했어. 임차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임대인이 와서 건물을 때려 부셨어. 그럼 임차인은 해지해야지 뭘 어떻게 해. 건물을 원상복구해라. 상당 기간에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지해요? 아, 바로 해지해야죠. 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3번은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로를 임차인으로 이금 사용 수익하게 의무가 임대인의 규칙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4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됐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도 안 돼. 지상물 외 청구도 안 돼. 5번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받겠어. 요거예요. 요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겠어. 그럼 누가 부담해? 신소유자가 보증을 받는 것을 부담한다. 틀린 건 2번.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1. 기간에 정함이 없어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의무 임대인의 효용 의무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2번 X. 3번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아니다.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임대차 종료 중에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는 거 무효다. 합의 해지하면서 철거하는 거 이건 괜찮다. 그게 아니라 다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등기됐으니까 대항력 있죠. 있으니까 토지 양수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1번이 옳은 지문. 5번 비용 상환 청구권 옳은 거. 1. 보조로 관한 비용 종료한 때 이건 유익비고요. 계량을 위한 비용은 종료한 때
보존을 위한 비용은 지출을 즉시 이렇게 되죠. 2번 필요비 유익비 임대차 계약의 종료한 때부터 6월 내 행사하라. X 종료한 때가 아니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3번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수리비 상에서 동시한명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유치권이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한명권,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예? 보증금은 동시한명권, 비용은 유치권. 4번 유효라 그랬어요. 필요비, 유익비 모두 임대인 부담에 속하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이에 반하는 약정 유효. 5번이 답이네요. 일시상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뭐? 비용상 원점구권입니다. 6번 부속물 매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부속 매수 조건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동산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X 토지 지워야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라고 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2번 2개 된다 그랬고요. 3번 종료시 행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고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행 규정이니까 일시사용 임대차는 부속 매수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7번 임차권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 2번 무단양도 전대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3번 틀렸네. 임대인 동의는 양도나 전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양수인 전차인의 대항 요건. 대항 요건. 4번 동의 없는 무단양도 전대의 경우에 뭐가 된다? 불법 점유가 된다 그랬고요. 5번 동의 받았네. 전체는 직접 의무로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임대인에게. 네? 틀린 것은 3번. 8번부터는 다음 주 할 건데요. 1.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개념이 이거예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 주택 양수인에게 2천. 2번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니까 주택 일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로 사용되는 경우엔 적용되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는 주임법 적용 안 된다. 되겠지. 3번 대항력권 뭐죠?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거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민등록도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4번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아니어도 됩니다.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인정. 5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고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거나 이때 얘가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병 대항력 갖는다 못 갖는다? 예? 병 못 갖는다 그랬죠? 얘가 대항력 갖는다 그랬어요. 얘가 예? 네, 얘가 임차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법정기간 내 전입신고하면 양수인이 새로운 대항력을 치른다. 요거는요. 얘가 살다가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상태예요. 그럼 얘 대항력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얘는 전출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전입을 했어요. 요 기간 기존 임차인이 전출한 때부터 새로운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전입을 한 때 요 기간이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져 있는 전입신고기간 내 14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기존 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존속.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존속. 따라서 을이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지요. 기존 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존속된다는 게 판례. 5번 X. 9번 보증금 회수. 1번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목적물을 강제 경매 넣어요. 그렇죠? 요거를 경매 신청하는 걸 집행개시라 그래요. 이때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즉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개시 요건, 임차인의 명도 의무는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임차인의 반대 의무, 집을 명도해 줄 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1번 O. 2번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공의보증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 3번 임차인은 주택이 제3지에서 경매됐어요. 배당 요구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존속기간 만료 전에 경매 배당 요구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종료가 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신청하는 걸 해지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4번은 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고요. 경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5번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됐어요. 원래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요때 대항력은 최선 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3번. 10번, 1번 아까 봤던 거 9번, 1번하고 똑같죠. 임차인은 목적물인 주택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X. 목적물인 주택을 이전하지 않아도 비우지 않아도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 즉 집행개시할 수 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 존속한 채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 존속된다. 2번 주택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다. 이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 11번 상가건물임차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일정한 보증금 이하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이때 이 보증금을 계산할 때 기존 보증금 플러스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을 환산 보증금으로 해서 상위법 적용 여부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상가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권 승계한다 안 한다? 그건 주택임대차고 상가 건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4번 답. 요거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해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승계라는 게 없어요. 4번이 틀렸네요. 주임법, 상임법 공히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 또는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오른쪽 밑입니다. 지금도 4번. 주임법, 상임법은 다음 주에 좀 볼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